저는 이희중 와이프 권정옥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냥 시름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살아생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작품만 하셔서 그냥 뭐 한국의 고유 명절 설이라든가 또 뭐 추석 이런 것도 그날도 빠지지 않고 작업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하신 이유가 빨리 가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희중 씨 옆에서 그냥 내조하는 거 말고는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결혼도 좀 일찍 해가지고 그냥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집안 가정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시고 나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밖에는 제가 본 게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그렇게 이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오주기를 맞아서 이제 전시를 이제 개최하게 되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희중 씨 그 수제자이면서 다발쌤이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내가 굳이 꼭 전문가한테 화랑이나 그런데 손을 빌리지 않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오셔주셔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석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님 되시는 이호재 선생님 간단하게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재라고 하고요. 이희중 작가, 돌아가신 이희중 작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쪽 그림업은 아니고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제 개인적인 시간도 투자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디벨롭 할 수 있게 좀 참여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는 워낙 작품 활동하고 뭐 그러실 때 워낙 어렸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화랑 가고 미술관 가고 갤러리 방문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공부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자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지만 공부를 어떤 걸 하셨는데요? 공부 살려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그런 그림 쪽이나 이런 미술 경영 같은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전에는 전혀 다른 걸 했고요. 네. 건축 설계 이쪽 계통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그 추진위원 대표를 맡으신 우리 손동현 작가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조각가 성동훈입니다. 이중 쌤하고는 이중 쌤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게 91년도부터 화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 저 또한 91년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돈키호테라는 작품으로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또는 갤러리도 같은 갤러리 소속으로 같이 있었고,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가끔씩 술잔도 기울이고 전시도 같이 하고 그런 동료 작가이자 이준 쌤은 이제 선배 작가님이시죠. 저한테는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여기 있는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 이제 해고전 얘기도 하고 은퇴하시면은 제가 해고전 한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라고 술 기운의 얘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지는 생각을 못 했고 참 살아생전에 작업실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하면은 거의 뭐 돌아가기 전까지 800점 이상의 작품을 수장고가 엄청난 수장고의 작품들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작가로서 봐도 정말 그런 작가 정신에 이렇게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우리 저기 유족 사모님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고 야 참 한 작가의 부인으로서 이런 카리스마와 이런 마음 정신과 남편을 내 작가의 어떤 그런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용인의 이중 선생님 갤러리 그러니까 옛날 작업실로 쓰던 곳이죠. 마당에 수목장을 해놓고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모시고 그 옆에서 같이 작업실과 작품을 정리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좋은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소개 잠깐 했는데요. 기획 총괄 맡으신 다발 김 선생님, 본명은 김지영 작가시고요. 송동생은 가족관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발캠 작가입니다. 이번 이중 공사 이륙 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자간담회 이화순 대표님의 아주 도움을 받아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중 작가 공사 이륙이라는 무한을 향한 시선 이 책을 도록을 또 집대성해서 이렇게 발간을 하였습니다. 지금 앉은 좌석에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이번 전시가 개최되고 있을 계획이고요. 그 전시 오프닝의 일정에 맞춰서 비평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을 또 예정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 기획 전반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이희준 작가님의 숨겨진 작품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800여 점의 회화 작품도 남겨주셨지만 거의 800점 이상의 또 종이 작품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수채화 작품부터 해서 1970년대에부터 시작된 그의 회화와 종이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또 5주기 추모를 준비하면서 아키비스트와 그의 남겨진 작가 노트와 그의 오래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 또한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오늘 오셔서 또 보도 자료를 살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하시면은 그에 맞게끔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협회장이신 김병수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낱말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낱말만으로 이 글로벌하게 그냥 다 소통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희중 작가의 로컬한 방식과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컨템포러리한 글로벌한 것이 접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닷없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제 선배인 어떤 평론가분은 그가 유학한 독일과의 연관성 속에서 표현주의, 한국적 표현주의라는 이름을 그때 붙였었어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평아트센터 이런 곳에서의 전시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사실은 틀렸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라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오해들이, 약간의 오해들이 그 로컬한 방식의 민속적인 것들이 글로벌해지는 이 컨템포러리 아트의 추세 속에 연관성이 있다는 어떤 단초 같은 그 오해 속에서 이미 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희중의 작업은 동시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평론가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분의 이 구상적인 방식들에 대한 로컬한, 그런데 그것을 글로벌화할 때 약간은 상징적이고 조금은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알레고리적인 측면들도 있게 다시 이게 컨템포러리한 동시대적인 작업들을 펼쳐나간다는, 그러니까 그 방식들에 보면은 그것을 추상적이고 기호화된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결들이 레이어들이 겹쳐지면서 이희중 작가의 작업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해명하고 해석하려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명과 해석은. 그래서 제 글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결을 달리하는 해석 방식들을, 여러 평론가들의 방식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야,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다르잖아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한 작가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레이어들이 겹들이 겹쳐져서 컨텍스처가 만들어져서 맥락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후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그 화면 자체가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갑자기 제가 강의하듯이 길게 얘기하는 건 그렇고, 제 글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 의미가 있습니다. 1956년 4월 26일 날 태어나셔서 2019년도 4월 26일 날 그 생시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게도 태어난 시와 일시가 같다라는 것이 또 운명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병중에,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병원에서 배웠었는데, 그때 하늘에 가서 꽃과 나비와 함께 그 본인 작품 속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갑자기 또,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작가님의 그 작업에 행하시는 태도와, 그리고 교육자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본 바로 이번 기획에 물론 무거운, 어깨에 짐이 무거운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 기획을 성실하게 임하게 된 것은 이희중 작가의 그 순수한 예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지점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나라미술관 전시 오프닝에 맞춰 10월 10날 비평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 개최 시에 그 서군 이희중 5주기 회고 전에 이번 그 비평 원고를 아주 심도 있게
집필해 주신 김병수 선생님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영택 평론가 선생님이 참여를 하신 것은 이중 작가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그때 초창기 그 작업 세계를 또 집필을 해주신 또 원고에 밑바탕이 되어서 또 이번 도록에도 또 좀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택 선생님 참여하시고요. 또 윤진섭 선생님은 또 홍대 그 동기로서 또 동료 작가이자 또 평론가로서 참여를 하셔서 또 그 자담회에 참석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한 그 이번 추진위원 대표이자 조각가이신 송동훈 선생님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용인대학교 이제 이희중 작가님이 용인대에 또 오랫동안 교육자로서 있었던 그 학교의 동료 교수님이신 임순길 체육학과 교수님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기자간담회 전반에 그 홍보를 진행해 주신 아트 컬럼니스트 유하순 대표님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평 라운드 테이블의 지리자인 우선미 한남대학교 연구 교수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시의 아카이빙과 큐레이터를 맡은 강인성 참여하시고 총괄기획 진행하는 그 이번 비평 세미나 라운드 테이블 1시간 정도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좀 가깝게 이제 들려진 소식인데 카이스트 박물관에서 지금 이희중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작가의 공간을 마련해줘서 거기에 영구적으로 그 이희중 작가의 갤러리 공간을 지금 만들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전시 기간 중에 그 카이스트 박물관 관계자와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하여서 지금 그 작가님이 대형 작품들을 많이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많은 관객들과 함께 좀 영구적으로 또 연구되고 관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한 기자님들 중에서 또 질의사항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네. 김단장님. 네, 서울아트가이드 발행인이고 전시장에서 이희중 쌤을 여러 번 만났던 김달진입니다. 전시 준비와 작품지 발간 등 참 어려운 힘든 일인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계에서 쭉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 사실 작가는 생전보다 사회에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이희중 선생님 그 어떤 독특한 그 작품 세계 이것이 어떤 다른 작가와 굉장히 다른 그런 면모가 있었고요. 또 지금 김병수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적 표현주의지만 그 글로벌 시대에 어떤 동식성을 갖는다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작품의 특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호중 선생님하고의 어떤 형제 이런 거하고 또 가족 중에 이렇게 미술을 전공했던 분들이 또 있었나? 또 마침 자제분이 건축설계 이쪽을 하고 이희중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이희중 갤러리 운영에 대한 그런 생각 또 하나 지금 제가 정확히 못 들은 것 같은데 카이스트라고 그러셨나요? 네, 카이스트 대전? 박물관. 네, 맞습니다. 네. 대전 카이스트에서 제가 최근에 알는 거는 유잉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작품을 카이스트에서 많이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런 공적인 대학교고 이런 곳에서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그런 공공적인 기관에 사실 작품이 기증이 되고 또 그래서 받아들여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또 그런 사례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그 갤러리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유족 측에서 이제 선조, 그러니까는 이제 이중 작가의 선조께서 또 그 미술가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아드님이신 그죠? 아드님이신 이호재 씨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태안을 연구로 하고 있는 태안이시고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뭐 얘기하자면 고려시대 때 이제 중국에서 송나라 때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산둥반도에서 이제 태안 쪽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쭉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 대한민국 남한에 한 3,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가구 수도 몇 개 없고 1,000가구 정도 뭐 몇 가구 이 정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족보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그 태안이 씨 집단도 좀 찾아가서 공부도 하고 알아볼 계획인데 족보나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이회 선생님이라고 그 저희 조상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중화가도 하셨고 이제 세계지도 위주로 그 당시에 그리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회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윗대는 저희가 뭐 딱히 그 작가 활동을 궁중화가나 이런 쪽으로 하신 분들은 없지만 아시겠지만 그 저희 아버지 동생 이호중 선생님도 작가였고 그 다음에 소소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중 작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이제 미술 선생님을 하셨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속 연관성 있고 저 또한 중학교 때까지 미술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어느 정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승만 씨라고요. 저희 그 이희중 씨의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 최초로 그 신문 그 사파 이승만. 네, 네. 네, 작은 할아버지. 그 소대문 이쪽에 네.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예. 이승만 사파가. 네. 그리고 뭐 그때 뭐 고희동 선생님이라시던가 그분들하고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이희중 씨 아버님하고 항상 뭐 그 할아버지 때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집에도 방문하시고 그런 걸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을 텐데 전혀 그냥 귀로 듣고 이렇게 넘기고 그냥 부르고 말았어가지고. 네.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얘기를 팔도도를 그린 분이 그러니까 직계 선조신 거예요? 네, 직계 선조신 이회에서 그게 조선시대 최초의 지도로 알려져 있다고 네. 해요. 팔도도가 1402년에 1400년에 이렇게는 대단한 건데 대단하죠. 직계라면 직계 대단한 그 예술적인 DNA가 흐르고 있음을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신 거는 그 갤러리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그림 1층에 그 작품을 이렇게 원래는 거기 1층에 이혜중 씨가 작업실을 하고 그 옆에 제가 이제 카페를 하자 그러면서 그 집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진여고 한영 과정에서 이제 병이 왔고 그리고 다 짓기 전에 이제 작업하셔서 거기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제 천장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재 그림을 걸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이중 갤러리로 하자. 지금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아직 추진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기회를 요 전시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여기 갤러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빠른 시일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네, 드릴까요? 네. 이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설계를 다 하고 3층 건물로 용인의 땅도 부지도
매입하고 설계 맡겨서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모님 말씀대로 작업실과 수장고, 전시장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그 5년이 지났는데 경황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800점을 사진을 다 찍고 캡션을 다 만들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 2년 이상 걸렸어요. 이 도로까지 만드는데 3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하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에너지를 투여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전시 오픈 전에 갤러리 등록을 했고요. 하고 이제 또 용인시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또 제가 지금 추진위원 대표를 맡고 있는데 또 정치 쪽이라든지 지역 연구로 해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특히 이번 전시 5주년 첫 번째 전시로 회고전을 통해서 더 지금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갤러리가 물론 이제 이중 선생님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가 될 것이고, 작품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리고 시하고 이런 관계가 지원이 원활하거나 이렇게 그런 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흐름에 따라서 또 그에 따른 교육 사업이나 그런 것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신인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일정을 보면서 너무 짧은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담당도 결국 이제 상업 공간이기 때문에 할 일 하고서 실제로 작품 이제 빼고 하는 거 보면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이어서 사실 이중 갤러리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면은 기사가 오히려 날 때에 훨씬 더 낫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지금 비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아예 여기 18일까지 하고 네. 이어서 이중 갤러리에서 언제까지 한 달 정도는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 것은 예술의 전당 전시 기간 동안 이제 카이스트 박물관에서 이제 소장될 대형 작품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전시가 끝나는 동시에 이제 카이스트 박물관으로 좀 큰 대형 작품 한 10여 점은 그쪽 공간에 이제 맞춰서 이동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작품은 이제 다시 용인에 이희준 갤러리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또 그에 맞는 이번 이어서 조금 더 상시적으로 좀 전시가 진행될 계획을 지금 이쪽 대표인 권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님